가지고 있는 것이 신체의 완전성 침해설이 된다. 이에 대하여 우리 다수설의 입장이 생리적 기능 훼손설이다. 보기로 하자. 상해란 생리적 기능의 훼손 즉 건강 침해로서 육체적 정신적 병적 상태의 야기와 증가를 의미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생리적 기능의 변경은 당연히 상해지만 외관의 변경 신체의 외관의 변경은 상해가 아니라 폭행이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다. 따라서 김은국 씨의 수염을 밀어버리는 행위는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생리적 기능 훼손설의 태도가 된다. 우리가 옳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때 절충설이 있는데 여기서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 상해라고 하는 점에 대한 것은 다른 설과 똑같은데 여기서 신체 외관의 변경에 대하여 신체 외관의 중대한 변경은 상해지만 신체 외관의 경미한 변경은 폭행이 된다고 보는 견해를 절충설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절충설에 의하면 어떻게 보는가? 여지의 머리카락을 밀어버린 경우는 상해가 된다고 본다. 머리카락이 있는 여자와 없는 여자 신체 외관의 중대한 변경이다. 따라서 중대한 변경은 상해가 되니까 여자의 머리카락을 절단하면 상해죄가 된다고 본다. 그러나 남자는 달리 본다. 남자는 머리카락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에 따라서 외관의 중대한 변경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남자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면 이때는 상해가 아니라 폭행이 된다고 보는 것이 절충설적 태도이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불합리하다. 사실 남자의 경우도 머리가 외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시 머리를 잘라버리면 신체 외관에 중대한 변경이 초래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중대한 변경인가? 아닌가?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의 수염을 잘라버리는 것도 신체 외관의 중대한 변경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수염이 있는 링컨 대통령과 없는 링컨 대통령 중대한 변경이다. 수염이 있는 김은국 씨와 없는 김은국 씨 아주 중대한 변경이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상해죄가 된다고 보는 것이 절충설의 입장이 된다. 따라서 김은국 씨의 수염을 잘라버리면 상해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절충설의 결론이 되게 된다. 하여튼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할 수 있고 결국 생리적 기능 훼손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생리적 기능 훼손설의 입장에서 상해의 범위를 주의를 해야 된다. 27페이지 중간쯤에 나와 있다. 생리적 기능의 훼손은 당연히 상해인데 이 상해의 범위에 무엇이 포함이 되는가? 이 점을 주의를 해야만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해는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신체의 상처이다. 따라서 피하 출혈이나 종창이나 찰과상 이런 것들이 전부 상해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해는 여기까지인데 형법상의 상해의 범위는 이보다 넓다고 그랬다. 그래서 신체의 일부를 박리시키는 것, 신체의 일부를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도 상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빨을 부러뜨리는 것도 상해가 될 수 있다. 또한 질병을 감염시키는 것도 상해죄가 된다. 따라서 일하는 남자가 일하는 여자를 강간을 했는데 강간을 통해서 성병을 일하는 여자에게 감염을 시켰다. 에게는 강간치상죄가 인정이 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이다. 즉 성병 감염도 상해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간죄가 성립하는가? 아니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가? 이 점은 무엇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왜 구별 실익이 있는가? 친고죄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 강간죄는 친고죄이지만 강간치상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따라서 성병을 감염시켰다면 고소가 없어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런 질병 감염뿐만 아니라 어떤 기능장애를 가져온 경우에도 상해라고 평가가 된다. 따라서 보행 불능수면 장애 식욕 감퇴 전부 우리 판례가 전부 상해라고 인정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면 장애와 식욕 감퇴 우리가 처음에 뱀 사건을 가지고 봤다. 수면 장애와 식욕 감퇴의 우리 판례가 당연히 명백하게 상해가 된다고 인정을 하고 있다. 결국 왜 이러한 해석이 나오는가? 생리적 기능의 훼손 결국 건강 침해인데 건강을 침해하는 것을 상해라고 보기 때문에 상해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도 판례에 나타난 사안인데 일하는 남자가 일하는 여자를 강간을 해가지고 일하는 여자가 히스테리를 일으켰다. 이때 에게 무슨 죄를 우리 법원이 인정했겠는가? 강간치상죄를 인정했다. 즉 건강을 침해하는 것이 상해인데
이때의 건강은 육체적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포함이 된다. 따라서 히스테리라는 어떤 정신적 장애를 일으킴으로써 이것도 상해가 되는 것이고 우리 대법원이 강간치상죄를 인정했다. 하여튼 정신적 건강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주의를 하기 바람. 또한 일시적이 아닌 인사불성도 상해의 범위 속에 들어가게 된다. 기절시키는 것, 잠깐 정신을 잃게 하는 것, 이것은 폭행으로 평가가 된다. 왜냐면 잠깐 의식을 잃었다고 해서 신체의 기능장애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시적이 아닐 경우에, 즉 오래된 기절 상태, 이것은 상해라고 평가가 된다. 그래서 기절을 해 있는 것도 기능장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을 전부 상해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 생리적 기능 훼손설의 입장이다. 따라서 상해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만 된다. 그런데 요즘 감기가 많이 유행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감기를 주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남에게 감기를 전염시키는 사람은 무엇인가? 질병을 감염시킨 경우로서 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게 된다. 조심하여야 한다.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감기 감염도 질병 감염도 형법상으로 상해라고 평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조심해야만 된다. 고의가 없는데 과실로 감염을 시켰다. 이때는 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것도 상해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한 사람들도 눈에 띄는데 그 옆에 앉으신 분은 당장 나가서 고소를 하여도 될 것이다. 과실차상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상해의 개념을 확인을 해보기로 하자. 14번 문제를 보기로 하자. 다음 중 상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다수설의 입장인 생리적 기능 훼손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다수설인 생리적 기능 훼손설의 입장에서 무엇을 상해라고 보는가?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병적 상태의 야기와 증가를 상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을 침해하는 것을 상해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 이번 여자의 모발을 절단하는 것, 머리카락이 잘라졌다고 해서 건강이 침해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때는 폭행이라고 평가가 된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상해라고 평가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일하는 여자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자랑한다. 치렁치렁한 긴 머리를 자랑하는데 이 을 시기하는 어떤 일하는 여자가 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머리를 면도기로 사악 밀어버렸다. 사악 밀어버렸는데 이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웬 낯선 스님이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이다. 대단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히스테리를 일으켰다. 이럴 때는 상해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예견했다면 이때는 고의가 존재하니까 상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달리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머리가 좀 잘라졌다고 해서 건강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폭행이라고 평가를 해야만 된다. 이번 유아에게 우유를 주지 않아서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는 것. 영양실조, 이것도 역시 건강 침해라고 평가가 된다. 따라서 상해라고 평가가 된다. 이번 남자의 수염을 깎아버리는 것. 이것은 건강 침해가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폭행이라고 평가가 된다. 이번 소리를 질러서 깜짝 놀라게 하는 것. 깜짝 놀란다고 해서 단순히 이 정도만 가지고 건강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역시 폭행이라고 평가가 된다. 이번 상한 우유를 먹여서 설사를 하게 하는 것. 건강한 사람은 설사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설사를 하게 했다는 것은 건강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해가 된다. 이번 5분 정도 기절하게 하는 것. 잠깐 의식을 잃었다. 일시적인 의식 상실은 폭행이라고 평가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일시적이 아닐 경우에는 상해라고 평가가 된다. 따라서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므로 폭행이 될 것이다. 이번 성병에 걸리게 하는 것. 당연히 질병을 감염시켜서 건강을 침해했으니까 상해가 된다. 이번 천여막을 파열케 하는 것. 역시 이것도 신체에 상해를 주는 것이므로 상해라고 평가가 된다. 이번 머리털을 다양 뽑아버리는 것. 머리를 자르는 것이 아니다. 자르면 폭행이 되는데 머리털을 뭉텅 뽑아버리면 상해라고 평가가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뽑아버릴 때는 두피에 대한 손상을 초래하게 된다. 손상을 초래하게 되므로 상해라고 평가된다. 신체의 일부 박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번 긴 손톱을 강제로 절단해버리는 것. 손톱을 절단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건강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때는 폭행이라고 평가가 된다. 그런데 손톱을 뽑아버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너무 잔인한가? 이때는 당연히 상해가 된다. 신체의 일부에 박리이고 뽑은 후 신체의 상처를 가져왔다. 따라서 상해라고 평가가 된다.